그날 아침,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반사를 바라보았다. 결혼식에 가는 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28살의 지은은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은 사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오늘 결혼하는 사람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민지였다. 민지는 26살로 지은과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였다. 그들의 우정은 깊었지만 지은에게 민지는 그 이상의 의미였다. 억눌린 감정, 말할 수 없는 사랑. 하지만 민지는 이성애자였고 오늘 그녀의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날이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감정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야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은 지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결혼식장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마련되어 있었다. 화려한 장식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지은은 홀로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모여 있었고 지은은 유일한 혼자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일한 레즈비언.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가 더 무거웠다. 민지가 신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아름다웠다. 그 미소, 그 눈빛. 지은은 대학 때부터 민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고 결혼 압박을 주었다. 언제 남자친구를 데려올 거니? 라는 말은 매번 상처였다. 식장이 시작되자 신랑인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준호는 30살의 성공한 변호사로 민지의 부모님이 강력히 추천한 사람이었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결혼은 완벽한 선택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은은 민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민지가 준호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왜 저럴까? 지은은 생각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자리에 앉아 민지를 지켜보았다. 서약이 시작되자 민지가 갑자기 멈췄다. 저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민지가 말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신랑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지의 부모님이 소리쳤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지가 왜 그랬을까? 그 비밀은 지은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민지가 결혼식을 중단한 후 그녀는 지은을 찾아왔다. 호텔 로비에서 둘이 마주쳤다. 지은아, 나랑 같이 가줄래?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호텔을 빠져나와 서울의 거리로 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 너처럼 느껴. 나도 여자를 사랑해. 지은은 충격에 휘청거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었다니? 대학 때부터 민지는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결혼까지 왔는데? 왜 이제야 말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울면서 대답했다. 가족 때문이야.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어.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민지의 결혼 중단은 가족의 분노를 샀고 지은은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민지의 부모님은 곧바로 민지를 집으로 데려갔다. 지은은 민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도와줘. 부모님이 나를 감금하려 해. 지은은 고민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최근에 너도 결혼할 나이야.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민지를 도와야 했다.
지은은 민지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의 어머니가 나왔다. 너는 왜 왔니? 민지가 결혼을 포기한 게 내 탓이야.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대답했다. 아니에요. 민지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민지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같은 애가 민지를 꼬드겼구나. 동성애자라고 들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누가 알았을까? 그녀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의 비밀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웠다. 다음 날, 민지가 지은의 아파트로 도망쳐왔다. 부모님이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해 해외로 보내겠대. 민지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도망치자고 하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지은은 직장에서의 압박도 있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기상한 시선으로 보았고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매일의 전쟁이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서울의 작은 카페에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다. 나 너 사랑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민지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납치됐다고. 지은은 공포에 휩싸였다. 지은과 민지는 도망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의 변두리 모텔에서 지냈다. 돈이 없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지은은 밤마다 고민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과연 가치 있는가?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을 버리는 게 죄악이야. 민지가 중얼거렸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긴장되었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준호에게 돌아갈까 봐에 지은은 화가 났다. 왜? 가족 때문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 이 대화는 그들의 첫 번째 싸움을 불렀다. 지은은 민지를 밀치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하지만 곧 후회했다. 그들은 화해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민지의 결혼 중단 소식이 SNS에 퍼졌다. 사람들은 민지를 비난했다. 동성애자라서 결혼 포기했다. 예는 소문이 돌았다. 지은의 이름도 언급되었다. 그녀의 옛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다. 너 같은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 지은은 고립감을 느꼈다. 가족에게도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전화. 너 정말 동성애자야? 집에 오지 마.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의 내적 충돌은 극에 달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는 깊었다. 부모를 배신하는 게 옳은가? 그들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하지만 상담사는 사회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라고만 말했다. 변화는 멀었다. 지은과 민지의 도망 생활은 한 달째 접어들었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원룸으로 옮겼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매일 피곤해 지쳤다. 민지는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짜증을 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이 대화는 자주 반복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의 무게가 눌러왔다. 어느 날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준호가 찾아왔어. 결혼하자고. 지은은 충격받았다. 너 그 사람 만나?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 왔어. 부모님이 시켰대.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가 아직 과거를 놓지 못한 게 아닐까?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솔직해지자. 너 정말 나 사랑해. 민지의 눈이 흔들렸다. 사랑해. 하지만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빈자리를 느꼈다. 어머니의 생일이 지났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나는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지은의 말에 민지가 소리쳤다. 나도 마찬가지야. 결혼 포기한 게 쉽다고 생각해. 싸움은 격렬해졌다. 민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은은 홀로 앉아 울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게 과연 행복한가?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다음 날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그녀는 꽃을 들고 왔다. 지은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민지의 부모님이 원룸을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지는 떨며 말했다. 아빠, 저 지은이를 사랑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구나. 그는 민지를 끌고 가려 했다. 지은이 막아섰다. 놔주세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은을 밀쳤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딸이 혼란이 벌어졌다.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경찰이 불렸다. 경찰은 가정 문제라고 치부했다. 민지는 부모와 함께 끌려갔다. 지은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민지가 사라진 후 지은은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민지의 SNS를 확인했지만 차단되어 있었다. 지은은 민지의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민지 어디 있어?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사실 민지의 부모는 그녀를 시골로 보냈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소위 전환치료였다. 민지는 그곳에서 고통받았다. 나는 정상인데 왜? 그녀는 매일 울었다. 부모의 사랑은 왜곡된 형태였다. 그들은 민지를 고치려 했다. 민지는 지은을 그리워했다. 지은아, 도와줘.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지은은 서울에서 홀로 버텼다. 그녀의 정신은 피폐해졌다. 우울증이 왔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지은은 생각했다. 어느 날 지은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민지가 위험해. 시골 병원에 있어. 지은은 즉시 출발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때 민지와의 첫 만남. 웃으며 대화하던 날들. 그때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았다. 두려웠어.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병원에 도착한 지은은 민지를 찾았다.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지은아, 이 민지가 속삭였다. 지은은 그녀를 안고 울었다. 함께 도망치자. 하지만 병원 직원이 막아섰다. 가족의 허락 없이는 안 돼. 지은은 소리쳤다. 우리가 가족이야. 이 대치 상황은 긴장감을 높였다. 민지의 부모가 도착했다. 너 다시 왔구나.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다. 지은은 말했다. 민지를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해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내가 민지를 망쳤어. 이 대화는 감정적 폭발을 불렀다. 민지가 일어나 소리쳤다. 아빠, 엄마. 저 행복하고 싶어요. 부모의 얼굴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가자. 민지는 거부했다. 안 갈래요. 이 순간 가족의 균열이 드러났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병원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 탈출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부모가 소송을 걸었다. 납치라고. 지은은 변호사를 찾아야 했다. 돈이 없었지만 LGBT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 법적 싸움은 시작되었다. 지은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우리는 사랑해요. 왜 방해하나요? 판사는 보수적이었다. 한국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네.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민지의 친구 한 명이 말했다. 민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이 과정에서 지은의 내적 성장이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나는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야.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는 해소되기 시작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내 삶을 살겠어. 하지만 소송은 길어졌다. 지은의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너 동성애자야. 승진은 물 건너갔다. 사회적 반발도 컸다. 뉴스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왔다. 동성애 커플의 도주극.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정신병자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와 함께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이 만남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옛 친구가 부모에게 위치를 알려줬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잘못됐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날 배신해? 이 사건은 그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지은은 말했다. 믿을 사람은 우리뿐이야. 고립감이 깊어졌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과 민지는 임시 보호소에서 지냈다. LGBT 단체의 지원으로 안전했다. 하지만 정신적 압박은 컸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버림, 사회의 비난. 이게 가치 있을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민지도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흔들렸다. 엄마가 울어.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오라.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부모를 상처 준 게 미안해. 이 감정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잠시 떨어져 지낼까? 지은은 화가 났다. 포기할 거야.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지은은 증언대를 섰다.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은 가족을 초월해요. 이 말은 법정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민지의 부모 측 증인이 나왔다. 민지는 강제된 거예요. 지은의 옛 연인이 증언했다. 지은은 사람을 조종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옛 연인이 배신한 것이다. 왜? 그녀의 마음이 찢어졌다. 이 반전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판사는 증거 부족지라고 했지만 민지의 부모가 이겼다. 민지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했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무너졌다.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다. 우울증이 심해졌다. 친구 한 명이 도왔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지은은 민지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 한편 민지는 집에서 감금 생활을 했다. 부모의 감시 아래 결혼할 남자를 찾을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반항했다. 안 할래요. 하지만 힘들었다. 그녀의 내적 충돌은 깊었다. 사랑과 효의 갈림길. 지은을 버릴 수 없어. 민지는 탈출 계획을 세웠다.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지은의 보호소로 갔다. 지은아, 나왔어.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부모가 다시 쫓아왔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 준호가 말했다. 민지, 나랑 결혼해.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민지는 소리쳤다. 나는 정상이야. 지은이 막아섰다. 민지를 건드리지 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준호가 지은을 밀쳤다. 너 때문에 민지가. 싸움이 시작되었다. 민지가 준호를 때렸다. 꺼져. 이 순간 민지의 부모가 충격받았다. 민지야. 어머니가 울었다. 민지는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하고 싶어요.
지은과 함께 이 대화는 가족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원하면,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시간을 줘. 지은과 민지는 다시 함께 살았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지은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내 성적 지향 때문에 상사가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그게 이유예요. 법적 투쟁을 시작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커밍아웃은 친구들을 잃게 했다. 너 이상해.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LGBT 커뮤니티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지지를 받았다. 함께 싸우자. 이 모임은 그들의 식견을 넓혔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개인적 희생은 컸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어느 날 민지가 제안했다. 해외로 가자. 지은은 고민했다. 가족을 버리는 거야. 민지는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 결정은 도덕적 딜레마를 불러왔다. 조국을 떠나는 게 옳은가? 지은의 어머니가 연락 왔다. 집에 와. 이 지은은 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거 알아? 하지만 사랑해. 이 순간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여전했다. 절대 안 돼.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대면했다.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긴 대화 끝에 아버지가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이 변화는 느렸지만 의미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준호와의 결혼을 후회 안 해? 민지는 웃었다. 저녁. 하지만 밤에 민지가 울었다. 부모님께 미안해. 지은은 위로했다. 시간이 해결할 거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동성애 자투쟁.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발언은 지지를 모았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사회를 망친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민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민지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라고 생각했다. 민지도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주말에 집을 방문했다. 엄마, 지은이랑 와도 돼.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한번 와봐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은이 문을 열자 어머니의 시선이 차가웠다. 앉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대화는 어색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너희 둘이 정말 행복해? 지은은 대답했다. 네. 이 순간 가족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하지만 사회적 도전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회사에서 동료가 험담했다. 레즈비언이랑 일하기 싫어. 지은은 대면했다. 그게 문제예요. 이 사건은 HR에 보고되었다. 회사는 차별금지 정책을 강조했다. 지은은 승리감을 느꼈다. 민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클라이언트가 너 동성애자지?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그게 왜요? 라고 대답했다. 이 용기는 그녀의 성장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일부 클라이언트를 잃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함께 이겨내자라고 위로했다. 어느 날 과거의 그림자가 돌아왔다. 준호가 민지를 찾아왔다. 민지, 나 아직 너 사랑해. 민지는 거부했다. 끝났어. 하지만 준호가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를 포기해. 지은은 화가 났다. 왜? 준호가 말했다. 내가 민지를 망쳤어. 이 대화는 지은의 불안을 키웠다. 민지가 흔들릴까? 그녀는 민지에게 물었다.
준호 만났어.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응. 하지만 거절했어. 지은은 안도했지만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믿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이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불신은 싸움을 불렀다. 너 아직 준호 생각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울었다. 아니야. 왜 안 믿어? 이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혼자 나가 산책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반성했다. 내 불안 때문에 관계를 망칠 수 없어. 돌아와 사과했다. 미안해. 민지는 안아주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여전했다. 민지의 부모가 다시 반대했다. 지은과 헤어져. 민지는 거부했다. 안 할래요. 이 대립은 가족의 분열을 가져왔다. 어머니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본 민지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어. 이 대화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지은도 방문했다. 죄송해요. 어머니는 민지를 잘 부탁해라고 말했다. 이 수용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절대 안 돼. 민지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왜요?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는 사회가 변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이 논쟁은 길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생각해 볼게. 지은의 가족도 변화했다. 어머니가 지은을 불렀다. 집에 와. 민지 데리고. 지은은 놀랐다. 만남은 따뜻했다. 민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민지가 울었다. 이 순간 가족의 지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 전체는 느렸다. LGBT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반대가 컸다. 지은과 민지는 시위에 참석했다. 평등을 위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 경험은 그들의 시야를 넓혔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나 새로운 배신이 왔다. 지은의 직장 동료가 그녀의 사생활을 퍼뜨렸다. 레즈비언이라고. 지은은 해고되었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절망했다. 민지가 위로했다. 새로운 일 찾자. 지은은 쉬워. 라고 했지만 함께 노력했다. 민지의 프리랜서 일도 어려웠다. 클라이언트의 차별. 동성애자 아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의는 강해졌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몇 달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었다. 가족의 수용이 점점 커졌다. 민지의 부모가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다. 지은 씨, 와줘. 이 만남은 어색했지만 의미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들 행복한 것 같아. 민지는 기뻤다.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결혼식해.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언젠가.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해외 결혼을 고려했다. 캐나다 어때? 민지가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이 계획은 희망을 주었다. 사회적 변화도 보였다. LGBT 운동이 활발해졌다. 지은과 민지는 강연에 초대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해요.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 경험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었어.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악플, 위협. 지은은 두려워라고 말했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해외에서 소박하게. 가족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축하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이 순간 모든 희생의 대가가 보상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싸움은 계속돼.
민지도 동의했다. 사회를 바꾸자.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이 선택은 영원한 논란을 남겼다. 당신은 지은과 민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